3 그리고 4주의 사주 분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사주 명식은 기사년, 경우월, 개축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볼 사주 명식은 2020년 6월 19일 경자년, 이모월, 개사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전체 사주를 비교 분석하는 두 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있냐면 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양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공부를 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양수, 음수 왜 나눠놨을까요? 똑같은 수, 똑같은 물이죠. 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물에 해당이 되는데, 음양으로 나눠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 수가 해놨을 겁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개념, 물을 빼고 일단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밝고 맑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높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약간 대비되는, 대조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양이 밝다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음은 약간 어두운 것이고요. 양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음은 낮은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남자라고 하면 음은 여자가 될 것이고, 양이 씩씩하다라고 하면 음은 약간은 좀 음유하고 부드럽고 약간은 좀 소심한 그런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어떤 개념?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임수와 양수인 임수와 음수인 개수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 큰 물,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인 임수에 비해서 작은 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을 임수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보냐면 비라든가 이슬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옹달샘이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정화수 있죠.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부모님, 어머님이라든가 할머니께서 그 새벽에 동틀때가 아니고 대략 그 기도를 드릴 때는 인시의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인시에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맑고 깨끗한 물을 갖다가 놓고 촛불을 켜놓고 하늘에 치상을 드릴 때 쓰는 물이 바로 요 정화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음수로서 작고 맑고 깨끗한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청징함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의 특징은 뭐예요? 충분함에 있다. 충분하다고 해서 그냥 필요 이상 적정하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쓰나미가 있는 것처럼 파괴력이 있는 어떤 무시무시한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수가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수, 하늘에 치상을 드리는 물이 더럽고 탁기가 있고 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요 청징함에 있는 것이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요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맑고 깨끗해야 되니까 인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 기토, 토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만약에 토를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같은 것으로서 토를 제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간 임수가 왕했을 때는 충분한 성질, 즉 쓰나미가 일어서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임수를 갖다가 통제시켜주고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개수는 일간이 왕할 때 무토를 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개수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무기토를 어떻게 됩니까? 쓰지 않는다가 원칙인 거고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무토를 쓰기도 합니다. 무토, 기토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한 90% 요 정도는 뭘 한다? 무기토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도 있다라고, 무기토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 개수라고 하는 것이 무기토를 쓰지 않느냐? 무토, 기토 이런 토를 쓰게 되면 청징함이 어떻게 돼요? 깨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개수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도 개수가 5월생이고요. 이것도 개수가 5월생인데 왜 두 가지를 놓고 보냐면 이 명식의 특징이 다르고 또 이 명식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런 사주에서는 이렇게 생시를 잡아서 분석하는 거구나. 이러한 사주에서는 생시를 어떻게 잡아서 분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사주 분석 특강이라고 하는 어떤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서 화가 가장 왕한 왕절에 화가 가장 왕성하죠. 화만 왕하냐? 화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화생토 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계절이 바로 4월, 5월, 미월이 되겠죠. 화생토가 되겠죠. 그래서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왕한 겁니까? 재성이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입장에서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관성이 왕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4월, 5월, 미월 모두 마찬가지로 수라고 하는 것,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4, 5, 미월에는 수 자체는 매우 약한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는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는 어떻게 수는 이 4월, 5월, 미월에 어떻게 돼요? 약하다예요. 그러면 수 일간은 약하고요. 재성이 왕합니다. 이 일간 수는 약하고 재성이 왕하죠. 그러면 신약하고 신약 제왕한 사주 내지는 토가 또 있게 되면 관성을 왕한데 일간이 양하죠. 그러면 일간이 약한데 제살만 왕해지니까 제살태 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죠.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약하다는 것이 두 개가 다 걸려요. 신약.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과 살이 왕에서 일간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은 뉘앙스 뭐예요? 신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 자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요거 4월, 5월 같은 경우는 한여름의 계절로는 여름이죠. 중하지절이라고 해요. 여름. 그러면 여름은 뜨겁죠. 고온, 건조한 그러한 기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월에 해당이 되는데 수가 약한 중에 뜨겁고 건조하게 되면 수는 어떻게 돼? 금방 증발되죠. 증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금방 뭐예요? 고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일간이 개수가 고갈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너무 약하면 자칫 어떻게 돼요? 조년에 뭐라 하냐? 좌절한다 그래요. 조년에 좌절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단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너무 약한 것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좋지 않고요. 단명하지 않으면 명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병객이라고 했어요. 포병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포자가 우리 포장할 때 덮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뭘로 덮냐? 병으로 덮는다라는 뜻이죠. 포병이라고 하는 것은 포병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질병이 많은 사람, 우리말로 골골80이라고 하죠. 항상 아파요. 올해도 아프고 내년도 아프고 항상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특히 관살이 왕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다치는 것이라든가 지병이 있죠. 뭐 계속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태. 일간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한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개수가 5월에 이렇게 화가 왕한 때에 태어나게 되면 금방 고갈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건강적인 것 굉장히 좀 잘 챙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기후를 시원하게 만드는 조후의 개념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입장에서는 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수이니까 같은 수가 비견, 겁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식을 놓고 봤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겁재가 있죠. 나를 도와주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는 나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여름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있으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도움을 주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경금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견겁재의 겁재인 임수 내지는 개수는 희신이 된다. 용신과 희신이 되는데, 자, 용신을 극해하는 것은 뭐예요? 화죠.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거는 용신을 갖다가 극하기 때문에 이건 꺼린다 해서 기신이 되는 거예요. 기신. 근데 여기서 목이 다시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신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큰 틀에서 용신이신 기신 정도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더라도 굉장히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너무 이제 깊숙이 용신이 뭐고 기신이 뭐고 해신이 뭐고 또 한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알면 좋겠지만은 또 사주에 한신이라든가 해신 같은 경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지는 뭐예요? 기신도 없을 수가 있죠. 완전한 전환격이 됐을 때, 깔끔할 때는 기신도 없을 수가 있는데,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기신, 해신이 올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용신과 희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수가 있어서 수의 뿌리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요 사화라고 하는 것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는 불이죠. 사화죠. 사는 화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 사화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어서 요 사중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요 사화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냐면 이렇게 화가 왕하게 되면 경금이 사에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통근의 힘이 많이 약하겠죠. 그래서 임수가 살아나서 화를 좀 억제시켜주면 억제시켜줄수록 경금이 사화에 통근하는 힘이 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화가 금을 극하는 것을 절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자수하고 오하고 서로 오하고 충이 되는 거니까 임수의 기운이 약해져 있고, 임수가 약해지게 되면 화를 억제시켜주는 통제장치가 약해지기 때문에 금이 또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뭐 경신, 신유시라든가 아니면 수를 보는 것은 좋은데 개해시는 만큼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연지로 좌우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또 사해충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지전충이 돼서 사주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금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생시에서 사해 개해시를 보게 되면 충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명식 같은 경우에 생세에서 임자시라든가 뭐 경신, 신유시 정도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병진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능히 또 생주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수가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좌우충돼서 자수가 약해져 있을 때 진의 수가 뿌리를 두는 것은 좀 많이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운에서라도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좀 발전할 수 있고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식을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주 개수가 5월에 태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명식을 보면은 분석함에 있어서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똑같이 개수가 5월에 태어났고요. 똑같이 뭐냐면 재성이 왕하고 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관살도 왕한 사주가 되겠죠. 자, 개수가 5월에 태어나서 원래 신약재다한병인데
오중에 있는 지장간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태왕한 사주가 됩니다. 제살태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렇게 제살태왕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는 거죠. 기토를 가지고. 그래서 칠살격의 재성이 왕한, 원래는 이거를 칠살격으로 봐야 돼요. 칠살격인데 왕한 재성에 의해서 생주를 받기 때문에 제살태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해서 신약하다라고 하는 거면서 중요한 것,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인데, 다행스럽게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으면은 이 기토라고 하는 칠살이 일간을 바로 토극수해서, 토극수라고 해요. 토극수해서 일간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토는 금을 생하고요. 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상생의 구조가 되죠. 이거를 갖다가 살인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중에 있는 경금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토는 금을 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토였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로 완전히 사오미 화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좋지 않은 국세가 되는데, 이것이 글자 하나 차이죠. 축토가 됨으로 인해서 이 축토는 금을 생할 수 있겠고, 금은 여기에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금이 이건 약한 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습토인 기토에 의해서 생주를 받기 때문에 능히 개수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병진시를 봐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병진시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차피 결국은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잠깐, 이거 병진시는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갑인시로 하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수가 좀 충분했다라고 하면 갑목을 써가지고 토를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쓸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이 있으면 수가 부족한 나무는 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주 원곡 자체에서 좋지 않지만은 운세 자체가 금순으로 가게 되면 목의 상관으로서의 용도가 요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정사시 무호 기미시 들어가는 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임술시까지도 이거는 저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 왜냐하면 사주가 조열한 중에 특히나 무호 기미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개수 자체를 아무리 경금이 생겨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로 매몰시켜 버리고, 기미시가 되더라고 하면 개수를 바로 파극시켜 버리는 그런 거죠. 이거 기미시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기미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오가 있는 중에 충이 되게 되면 칠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경금 하나 가지고 많은 제사를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거 설명을 잠깐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병진시가 좀 좋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왜 좋다라고 표현했냐면 이거 진토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진토가 있게 되면은 뭐냐면, 개수 입장에서 이 기토가 약한 기토가 아닙니다. 4, 5 축진에 다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칠살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잠깐 착각한 게 뭐냐면 습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고 경금도 생주를 받을 수 있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병진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반간 게 뭐냐면 병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토가 금을 생한다 하더라도 5월에 4화까지 있는 중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뭐예요? 용신으로 쓸 경금을 갖다가 화급금에서 날려버리게 되면은 개수가 그나마 의지할 때라고는 딱 한 군데 이 경금이 있었는데, 이 병화가 경금을 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개수가 경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은 땅 속에서 물이 졸졸졸졸 계속 흐르고 있는 중에 화를 보게 되면은 그 수원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개수가 완전히
뿌리 없는 그 생주를 받지 못하니까 금방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 병화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병화 때문에 병진시가 나쁜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 원국 자체는 병화로 인해서 경금을 파국당하니까 원국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기토 칠살이 너무도 왕하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좋을 수가 있는데, 초년 신미대운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오미합도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충미 충이 되게 되면은 기토가 다시 기세를 부릴 것이고, 기토는 금을 생하려고도 하겠지만은 병화가 경금을 이렇게 파극되어 있으면은 기토는 뭐예요? 다시 개수를 이렇게 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15 임신대운, 그 다음에 25 계유대운 매우 좋은 그러한 호운이었을 것으로 봐요. 이렇게 되면 사신합수하고 사유회금하게 되면 인성인 금이 많이 살아나게 되고,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성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도 잘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당한 그러한 사주,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화를 요거 군비징재로 보지 마시고요. 왕한화를 비견겁제로서 요거를 잘 통제시킨다라고 하면 재성을 내가 취해서 쓸 수 있겠죠. 다재다능한 그러한 국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죠. 단 실살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신경은 좀 많이 예민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계유대운 이제 말미에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갑술대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갑술대운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갑술대운 오게 되면은, 자, 오술이 합도되죠. 오술합 화가 살아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술상충도 걸리죠. 그러면 충이 되게 되면 진술충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죠. 그러면 토가 왕해지게 되면, 자, 얘는 더 강해지죠. 개수 입장에서 관살과 재성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인성은 뭐예요?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성이 깨짐으로 인해서 재성과 관살만 살아나게 되면 일간은 어떻게 됩니까? 안 좋다는 얘기죠. 자칫하면 큰 상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술대운 중에서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대운 자체가 나한테 좋은 환경은 주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10년간은, 대운은 10년이니까 이 10년간은 매우 좀 조신하고 좀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또 갑자기 뭐냐면 목생화에서 재성이 살아나게 되면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또 욕망이 갑자기 또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또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거냐면, 인터넷 요즘은 오프라인에서도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을 좀 많이 하죠. 쇼핑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건도 팔고, 또 외국 같은 데서 물건을 띄어다가 쭉 무역 을 같이 겸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을 해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임신계유대운이 좋았고, 지금 앞으로 지금 또 환경이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직장 같은 데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 관련된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건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갑술대운을 앞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술대운까지는 뭐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고, 좀 늦는 것도 아니죠. 45이면 45세 이때 의례대운 가서부터는 그나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좋은데, 크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크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례대운 수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사해상충으로 걸리고요. 그 다음에 병자대운 좋을 것 같지만 또 좌우충으로 이렇게 걸리는 그런 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벌리면 안 돼. 이렇게 운이 좋아져서 일을 크게 벌리면 벌 때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또 갑자기 환경적인 세운에서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또 많이 번 만큼 많이 또 깨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또 많이 벌고 많이 깨지고 뭐 세금 많이 내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죠. 벌 때 좋지만 그 생돈 막 깨지고 그런다라고 하면, 월세 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많이 또 힘들게 되니까 조금 욕심을 좀 줄이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갑술대운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그런 사주 명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진대운, 아까 제가 설명 잠시 잘못 드렸는데, 요거 진토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병화로 인해서 사주, 이 글자 하나로 인해서 이 병화 하나가 약한 병화가 아니라 5월에 사화까지 본 병화이기 때문에 매우 왕한 병화로서 용신이 될 수 있는 경험을 파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성으로서 인성을 극하게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되냐? 재극인이 되죠. 재극인이 되는데 이거는 탐재파인이 됨으로써, 탐재파인이 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그런 재극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무슨 뭐 공망도 보고 삼재도 보고 여러 가지 12신사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12신사 공망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행의 생각 재화를 보는 것, 사주 원국을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대운을 어떻게 분석하고 세운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뭐 공망 신사 이런 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데 시간 너무 투자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공부하는데.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